충격적인 것은 그러한 모양의 빵을 판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고 그거를 돈을 민망해. 주고 샀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야, 그것도 또 어떻게 살까? 대놓고 사기도 힘들 것 같은데. 뭐 이걸 보고 와 이게 더 모양이 좋은데 뭐 이렇게 살 수는 없을 거 아니야. 모양이 그치, 그치. 좋은데라뇨. 아, 죄송합니다. 이거야말로 성희롱 아닙니까? 아, 이거 편집해줘. 더 이상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뭔가 네. 그런 모양의 방송중 빵을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나요? 저를 고소하십시오. 네. 아무튼 그거를 판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맞아. 그걸 근데 돈을 이걸 주고 사와서 사서 직장 후배들한테 이걸 돌린 거야. 남자고 여자고 상관없이. 음. 표정이 굉장히 안 좋네요. 어. 이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지가 아 정말 궁금한 일단 거야. 극도로 혐오하는 감정은 최대한 배제하고 그러자. 이게 법률상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얘기를 하자면 이거는 일단 직장 내 괴롭힘보다는 직장 내 성희롱에 성희롱, 해당을 그치.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법이 다르구나. 법이 다르고 또 개념도 조금 다르지. 아. 왜냐하면 말 그대로 성희롱이니까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이제 업무상 관련해서 이제 그 근로자한테 성적인 언동 등을 해서 굴욕감이라든지 불쾌감,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치. 행위를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거든. 혐오감이었구나. 당연히 이런 거를 선물이랍시고 받으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아? 이게 남자 상사가 남자 남자가- 후배한테 줘도 음. 희롱에 해당되나? 당연히 동성 간 그치. 성희롱도 성립돼. 당연히 아. 법률상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지. 남자 선배가 고추빵을 남자 후배한테 줘도 성희롱에 해당한다. 이것도, 정말 많은 드립이 생각나지만 이곳에서 나는 할 수 없을 것만 같아서 이것도 남자 동성 간 성희롱이 음. 그 인정된 사례가 있는데 음. 남자들끼리 노래방 가서 이제 도우미를 부르는 경우도 있잖아. 그런데 이제 선배가 후배한테 막 그 여자 도우미를 막 만지라고 하는 거야. 그거에 대해서 이게 동성 간 성희롱이 되게 꺼지냐. 만지라고 강요를 강요하는 거지. 왜 자기가 만지면 될 걸 왜 남을 그러네. 시키는 걸까? 그것도 그런 괴롭힘에 사례가 해당되는구나. 그렇지. 그거는 또 곤란해하는 걸 보면서 약간 자기의 지위의 우위성을 다시금 그치, 그치. 확인하고 뭐 그런 정말 정신적으로 특이한 사람이네. 근데 이런 고추빵 사태를 회사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신고를 해야 일단은 되나? 피해자가 신고를 해야지. 신고를 바로 할 신고할 수 수 있고 있지. 또 뭐 신고 또는 인지를 했을 때는 지체 없이 회사에서 그러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고 맞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조사 과정에서 피해 근로자가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를 할 의무를 회사가 부담을 하고 있어. 회사가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의무가 있지. 그치. 당연히 조사를 해야 정부에는 되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거야? 뭐 고용노동청에도 신고할 수 있는 건가? 이게 또 조치 의무를 해야 되고 또 피해 근로자한테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되는데 만약에 뭐 조사를 게을리했다거나 맞아. 원래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랑 분리되기를 맞아. 원할 분리가 거잖아. 제일 중요해. 분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할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서 신고를 할 수 있는 그치. 방안이 있어. 관련해서 회식에 참여하도록 수차례 압박했다라는 얘기도 있단 말이야. 그 근데 사람이- 강제로 회식 오게 하는 경우 많잖아. 사실 회사 그치, 다니다 그치. 근데 보면 강제로 항상 참여하지 않나? 아, 자발적으로 가시는 나는 거죠? 근데 즐거워서 회식을 하는 좋아해. 거야. 즐거워. 나도 좋아하는 편이야. 여기 어. 팀장님한테 영상 편지 한번 저는 하시죠. 회식을 너무 좋아합니다. 회식 자리에 가는 거 좋아하고 회식 자리가 기다려져. 회식을 어. 사랑하는 김인수 씨. 근데 우리는 진짜 좋은 게 술 좋아하는 사람들만 있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거든. 그래서 그 약간 그 아재들 간의 그 약간 회식에 대한 감성 같은 게 있잖아. 그럼 맞아. 스스로 아재임을 인정하는 아재죠, 거네. 아재. 그래, 회식 아재. 여기 좋아하세요? 회식 아, 가해자 또- 하시겠네. 법적으로 그렇네. 어떤지. 그렇네. 법적으로 어. 이것도 이게 회식에 그냥 참여해 뭐 독려하거나 아니면은 너 왜 회식에 참여 안 해 하면서 눈치 주는 것만으로는 이게 직장 내 괴롭힘에 완전히 해당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눈치만으로는 해당하지 눈치만으로. 않는다. 왜냐하면 여기서 또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용자 또는 그 근로자가 직장 내의 우위성을 이용을 해서 업무와 관련해서 이제 뭐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다른 근로자한테 신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는 게 직장 내 술을 마셔. 그렇지.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게 그렇지. 술을 마셔. 진짜로 정신적으로 고통이 지속돼서 예를 들면 나중에 이제 입증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진짜로 그것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게 좀 인정이 될 정도는 되어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에 맞아. 그냥 우리 회식하니까 뭐 다 참석하는 거지 열애 없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100% 해당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게 내 나 생각. 인수님한테 맞아. 물어보고 싶은 게 맞아. 이거. 그러면 가령 하급자가 상급자한테 회식을 강요하는 거야. 이렇게 회식을 좋아하는 하급자가 상급자한테 회식 가야죠 부장님 하면서 부장님한테 카드만 놓고 나가. 그치. 이렇게 부장님은 거의 도적대처럼 부는 거지. 그러니까 부장님은 집에 가고 싶은데 막 김인수 그러니까 예, 과장님, 과장 대리님이 김인수 차장님 이런 분들이 이런 분이 회식 너무 좋잖아요 아재 감성 하면서 강제로 부장을 회식에 데려와. 근데 그런 사례를 한번 만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야. 사례 한번 만들어서 이것 봐라. 하급자, 한번 상급자가 꼭 한 게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다. 그렇지. 하급자도 할 수 그렇지. 있다. 이게 그런 사례가 있어. 이 하급자가 무리를 지어서 수적인 우위를 이용해서 상급자를 진짜로 상급자를 괴롭히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어. 그리고 아까 음주 권유 관련해서도 이 개인마다 느끼는 그 압박감이 다르단 말이야. 강도가 다르지. 그 강도가 달라가지고 그 압박감 정도에 따라서 이제 업무상 이제 그 근무한 게 악화시켰거나 뭐 정신에 고통을 줄 수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한 사례도 있고 실제로 뭐 사례를 보면은 뭐 음주 강요와 관련해서는 뭐 어쨌든 회식 장소에 무조건 오게끔 시키고 그리고 막 사발 같은 거에 막 먹게 하고 그러니까 정말 실제 사례에 뭐 중국집 회식에서 여직원들에게 짜장면 먹고 남은 그릇에 소주를 부어서 먹였다. 최악이다. 아니면 뭐 술자리에 참여한 전 직원에게 입에서 입으로 뭐 전달하게 뭐라고요? 했다. 입에서 입으로 뭘 전달합니까? 술을 술을 네. 친구 뭐 그런 사례들이 있어. 실제로. 이거는 성희롱과 괴롭힘 복합 아닌가? 콜라보네. 이거는 그냥 입에서 입으로 술을 전달하게 하는 회사가 있다고? 그냥 들어가세요. 어디 집에 실화- 가시고 실화입니까? 수사 네, 받으시고. 싫어합니다. 이런 사례가 다 있습니다. 진짜 황당해. 와, 다이나믹하다. 다이나믹하다. 그러니까 술자리가 단순히 술자리로 끝나면 다행인데 이제 이렇게 기상천외한 방법들이 껴지게 되면은 이게 지위를 이용해서 나 괴롭히는 거네. 고추빵보다 이게 더 충격적이야. 입에서 입으로 술을 전달하게 하는 거. 너무 약간 그런 데를 너무 많이 다니신 분이 아닌가. 그러니까요. 술게임 같은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런 데 많이 다니신 분 같은. 그럴 수 잘못된 있지. 경우들이 있군요. 연차 사용할 때도 궁금해. 휴가를 마음대로 갈 수 있는데 연차에도 그 사유란이 있잖아. 그렇지. 근데 거기에 막 사유 억지로 적게 하거나 뭔가 내가 눈치를 겪은 건데. 이 뭔가 경험담이 약간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서, 그러니까 눈물이 한 방울 맺힐 뻔했는데 눈물을 거두고. 이 연차 쓸 때 사유 씁니까? 회사에서? 우리는 사유를 쓰는 란이 있긴 해. 란은 그래서 있고. 그 란에 대해서 이제 뭐 쓰게 돼 있는데 그냥 개인 사유 뭐 이렇게 써도 아무도 뭐라고 하진 않지. 근데 그걸 강제하거나 아니면 눈치 주는 것도 괴롭힘이 되는지. 근데 이것도 아까 전에 회식이랑 비슷한 것 같아. 그냥 연차를 자유롭게 쓸 수는 있지만 우리 회사 시즌이 바쁜 시즌이 있을 수 있잖아. 맞아, 그런 맞아. 때는 사실 내가 연차를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 문화를 고려했을 때 일을 먼저 좀 해주는 그런 문화가 미덕인 회사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뭔가 눈치를 주는 것만으로는 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가 모호할 수 있지. 왜냐하면 맞아. 그게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해당 근로자한테 신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야기하는지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판단이 좀 모호하기 때문에 맞아. 연차 사용을 조금 자제하라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연차 관련된 특이한 사례가 있을까? 연차 관련된 연차 사유서를 2부에서 2부로 전달하라고 한다거나. 연차서를 제출하려면은 갑자기 뭐 공중제비를 돌고 공중제비? 아예 불가능한 것들을 시키는 거지. 불가능한 거. 연차를 쓰려면 아니 뭐 편지를 써야 된다거나 편지를 수기로 써야죠. 자필 편지를 써야 사유 된다거나. 같은 거 막 일일이 기재해가지고 그래서 블라인드에 그런 거 올라와. 진짜? 제발 뭐 연차 사유 좀 묻지 마세요. 맞아. 뭐 그런 것들. 민망하잖아. 그치. 그런데 그런 거를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 맞아. 실제로 연차 좀 쓰려고요 하면서 뭐 집안 사정이라고 쓰면 집안에 무슨 사정이 있냐, 뭐 가족이 아프다고 하면 뭐 누가 아프냐, 얼마나 아프냐, 뭐 이런 것들 물어보는 사람들이 근데 있으니까. 법적으로 회사가 수집하게 되어 있는 정보인 건가? 하면 안 되는 거지. 원래. 그렇진 않지. 그 정도까지는 이게 수집 범위에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사전 동의를 받으면 몰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어쨌든 연차는 쓸 수 권리고 다만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회사에서 그거를 이제 거절할 수 있고 거절한 거에 따라서 다른 시기에 연차를 쓸 수 있게끔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그거를 의무적으로 못 쓰게 한다거나
무조건 써야 된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거든. 맞아. 사실은 그럼 마지막으로 음. 카톡에서 험담하는 거 이거는 솔직히 청소년들도 학교에서 괴롭힘이 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걸로. 뭐 DM이나 카톡에서 뒤에서 막 험담하는 거 이건 직장 내 괴롭힘 요거는 좀 해당되지 않을까? 그렇지. 이게 뒷담화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일이고 그치. 이제 뭐 회사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학교에서도 굉장히 많이 애들, 발생해서 맞아. 학교 폭력 문제로까지 비화되기도 하는데 지금 이게 직장 내에서 뭐 어떠한 특정 근로자를 제외하고 카톡 단톡방을 만들어서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막 이제 감시. 조리돌림하고 그치, 감시하고 그치. 뭐 그 사람에 대해서 악의적인 비방을 일삼는 경우에는 그게 너무 도가 지나치고 그 뒷담화로 인해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정신적 뭐 정신적인 피해라든가. 피해라든지 이런 고통을 받아서 근무 환경이 악화됐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도 있지. 왜냐하면 이번에 좀 문제가 됐었던 안타까운 그 고인 맞아. MBC 오요한나님 MBC 사건. 그 기상캐스터 분이 그 카톡에서 뒷담화를 당하는데 그걸 본인이 인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치, 그거를 봤을 때 본인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 그러니까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막 박연진 드립도 나오고 사람들이 굉장히 못됐다고. 근데 이거를 또 이제 법적으로만 보자면 사실 아까랑 또 계속 비슷한 얘기를 할 맞아, 수밖에 맞아. 없어. 이게 그냥 뒤에서 다 뒷담화를 한 것만으로는 그 일회성만으로는 뭔가 이게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없다고는 볼 수 있지만 지금 이 고 오요한나님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회사로 다시 돌아와라 뭐 기타 다른 괴롭힘의 정황들이 있으니까 그걸 종합해서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자살했다는 유서도 있으니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여기서 또 이제 법률적으로 한 번 더 얘기를 하면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의 대상이 되려면 근로자여야 돼. 맞아. 그러니까 이게 근로기준법 적용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분께서는 프리랜서잖아. 맞아. 그래서 이 법률의 적용 여부를 놓고도 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프리랜서는 그러면 직장 내 성희롱이랑 직장 내 괴롭힘에서 예외인 건가? 근데 이게 사실 좀 특히 직장 내 괴롭힘에 있어서는 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맞아요. 경우가 많지. 왜냐하면 이게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정의를 두고는 있지만 이 근로자라는 게 또 판례를 보면 실질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어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 사업주의 관리 감독을 관리 받고 감독 있고 이를테면 일정한 시간에 맞아. 뭐 근무 시간이 매여 있거나 진짜로 뭐 테이블이나 전화기나 이런 것들을 회사에서 줬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따져서 맞아, 맞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이제 프리랜서라고 해서 무조건 근로자가 아닌 건 아니지만 또 이게 세세하게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좀 맞아.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 근데 반대로 따지면 그 아무래도 업무상 지시 같은 것들 받았을 거고 관리 감독을 받았을 그렇지.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도 굉장히 맞아. 높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런 의견도 지금 많은 특히 것 같아. 기상캐스터 같은 경우는 아나운서도 직원, 기자도 직원. 근데 기상 뉴스 하는 데는 왜 직원이 아니지? 라는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잖아. 맞아. 맞아, 맞아. 근무하는 환경이라든지 똑같은 환경인데. 그런 것까지 다 똑같다면 사실 부인할 여지가 많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럼 회사 조사 이외에 음. 그러면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받아낼 수 있는지가 궁금해. 만약에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 하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아낼 수 있거나 어떤 좀 조치를 받아낼 수 있는지. 근데 이게 괴롭힘이 인정된다고 해서 회사에서 그 사람을 뭐 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 맞아. 아니고 그걸 토대로 해서 또 다른 이제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지. 이를테면 뭐 민사소송이라든지 아니면은 형사 손해배상을 받는다. 손해배상을 받는다든지 개인적으로 좀 해결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고 좀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조사가 되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맞아. 조사를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적다는 통계가 있어. 그래서 그것에 따르면 사실 지금 제일 이 법률 적용의 문제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조사를 해도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는 빈도수가 높다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이 문제를 의식을 가지고 개선을 하려는 노력은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일 변호사한테 상담을 많이 받으시는데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회사한테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사실 더 많아. 회사가 인정을 해서 뭐 정의가 구현됐다 이런 사례보다는 회사가 인정을 하지 않아서 회사의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가 더 그런 많다. 경우가 실제 사례에서는 훨씬 더 지금까지는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이게 정리해 보면은 결국에는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 자체가 회사 내에서만 문제가 되는 거거든. 그렇지. 이제 서전 변호사 얘기한 거는 그 행위 하나를 떼서 봤을 때 형사로 처벌할 수 있는지는 이제 별개로 하고 우리가 지금 따지는 건 성희롱으로 그 직장 내에서 처벌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 처벌할 수 있는지 같은 것들은 결국 인사 조치를 진행해서 그 사람한테 뭐 그
행위에 상응하는 어떤 필요한 징계를 내렸냐 그 정도가 그렇지, 따지게 징계. 되고 그 필요한 징계가 뭐 충분한 징계가 되지 않았다면 그거에 따라서 과태료는 부과될 수가 있어. 다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성희롱을 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뭐 성범죄자다 뭐 그런 건 사실은 아니야. 이제 수사기관이 직장 내- 아니니까. 수사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직장에서 하는 조치들은 그런 법적 강제성이 있는 건 그렇지. 아니지만 해야 된다라는 좀 규범이 있는 정도다. 그 정도다. 그럼 직장 내 괴롭힘을 받았을 때 회사의 조치를 요구하지 않고 법원에 형사적으로 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고소할 수 있지. 음. 뭐 진짜 나한테 사람들 있는 데서 뭐 욕을 했다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했을 때 당연히 형사 고소를 할 수 있고 다만 이제 고소를 할 때는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 맞아.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면 형사 고소 당연히 가능하고 민사 소송도 가능하고. 제일 좋은 방법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가지고 근로감독관이 와서 조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근로자 편에서 유리한 의견을 주게 돼 있거든. 그 의견을 가지고 이제 민사와 형사를 진행하게 되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일단은 노동청의 얘기를 하는 게 노동자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렇지. 이거를 가지고 먼저 뭐 변호사 상담이라든지 법적으로 해보는 것도 방법이지만 맞아. 그렇게 해도 1차적으로 안내를 드리는 거는 노동청에 이제 신고를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를 또 변호사가 알려주니까 옵션이 여러 개 있다는 거 맞아. 그거를 꼭 명심을 했으면 좋겠어. 맞아. 우리 그러면 그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 또 다른 사례가 있는지 궁금해서. 직장 내 괴롭힘 사례가 너무 많아. 너무 많대. 그때 우리 한번 쇼츠 찍었을 때처럼 막, 네. 야, 너! 이런 거 고함 지르는 거부터 해가지고 뭐 복장 지적. 야, 패딩은 세탁해서 입고 다니냐? 뭐 옷에 냄새가 난다. 3,000원 주고 산 거냐? 아니 그 냄새가 난다고 하면 아니 부장님 인중에서 냄새 나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치면 안 되나? 그러면 또, 야, 너 명예훼손이야? 세수 좀 하고 다니세요. 야, 너 나 모욕했어. 바로 한다고. 근데 이런 경우도 있지. 인중 나는 모욕이라니. 인중 모욕. 모욕감 묻었어. 근데 뭐 사람들 많은 데서 혼을 내는 건 좋은데 되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면서 야 초등학생이 써도 이거보단 잘 쓰겠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모욕적인 발언을 한다던가 그런 게 반복이 돼서 그 사람의 정신적인 고통을 준다던가 하면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누가 겪었다고는 말 안 했습니다. 안 겪은 사람 근데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안 겪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한 번씩은 충격적인. 정말 어쩔 수 없는 얘기를 또 해야겠구만. 방송국이랑 그렇습니다. 그렇지. 온갖 그렇지. 아픔이 있는 곳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 당시에 내가 퇴사를 했는데 퇴사할 게 아니라 근로감독관한테 신고를 했어야 되는구나. 근데 나는 여기서 얘기하자면 실제로 나는 녹음펜을 샀어. 녹음펜. 왜냐하면은 내가 듣는 말들은 너무 많고 나는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 사람들을 신고를 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을 거잖아. 맞아. 그렇기 맞아. 때문에 내가 이 듣는 거를 전부 다 내가 직접 체증을 해야겠다 해서 녹음펜을 샀거든. 근데 요새 그것도 유행하잖아. 그 녹음 그 명함. 그 사원증인데 사원증에 녹음되는 사원증. 그런 게 그게 있어? 어떤 그룹사는 그 사원증에 다 녹음 기능이 있어. 모든 실제로 그런 회사도 있어. 와 신기하다. 그거는 회사에서 어떤 의도로 주는 거야? 그래서 그 회사를 이제 퇴사하고 나서도 막 문제 생겼을 때 혹시 그때 녹음 파일 있냐고 물어볼 정도로 혹시나 뭐 비위는 당연하고 그 업무 진행 관련해서도 항상 녹취를 하도록 그 사원증에 녹음 기능이 있더라고. 서로 간에 녹음을 하도록. 와, 상호가 무서운데? 약간 무섭다. 그건 좀 무섭다. 그래도 이제 그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그런 아이디어도 있는 회사가 있다. 그치. 아주 신기합니다. 네.